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가로세로의 김세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10억의 그 가압류를 했다. 10억. 이런데 그 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 그러다 이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게 그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동찬 변호사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양쪽 이미 김세희 대표의 주장은 언론에 가압류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뭐다? 이동찬 변호사가 보도 자료를 냈으니까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소개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또 유영하 변호사하고 오래 전부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집 살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팩트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김세희 주장은 이제 그 자기가 현재 그 못 받은 돈이 10억이 있다. 총 25억 빌려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10억 받고 10억을 못 받은 게 있다. 그래서 이게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거는 이미 보도가 쭉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로세로의 입장입니다. 10억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집에 대구 사저, 그 달성구인 사저 가압류를 했다. 거기에 논해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4부 2단독 한승민, 이룰 성자입니다. 한승민 판사가요. 그때 그 김씨와 김세희, 가세연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서 총 10억이고 그 중에 그 김세희가 9억, 가세연이 1억, 이래가 10억을 했다. 이 대구 박 대통령의 사저는요, 2022년 1월 달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매입한 곳이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가 505평에 연면적 215평, 요런 데 이거 사전인데요. 이걸 처음에 살 때 25억을 빌린 거, 이거는 이게 맞는 것입니다. 빌린 거는 맞아요. 그때 은행 대출에 문제에서 급한 대로 빌린 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그 이동찬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20억을 이게 빌린 거는 맞는데, 그때 빌릴 때 가로세로가 1억 빌려주고 법인이니까 가로세로가 1억. 그 다음에 김세희 대표가 21억. 김세희 대표가 개인적으로 21억. 가로세로 1억. 그럼 22억이죠? 거기에 강용석 변호사가 3억. 그래가지고 20억을 빌려줬다. 근데 문제는 갚은 거는 빌려준 거는 2022년 2월 달이고,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2022년 4월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아마 이게 박지만이 동생이거든요. 박지만의 뭐 도움이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 대통령이 김세희 대표 계좌로 15억 원을 변제한 거는 이게 다툼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김세희 계좌로 15억 원 돌려줬다. 20억 중에. 그러니까 이제 김세희는 15억 받을 게 10억 받았으니까 10억이 있다. 가로세로 1억. 자기는 9억. 왜냐하면 이게 그 10억 받은 것 중에 또 이게 그 강용석한테 3억을 자기가 먼저 떼주기 때문에, 강용석 3억 떼주기 때문에 12억이니까 자기가 21억 빌려주고 12억이니까 9억 남고, 따라서 이게 그 자기가 9억, 가로세로가 1억, 이렇게 그 압류를 했다. 여기까지는 이게 뭐 크게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박 대통령이 무조건 1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저는 이게 그걸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책이 있잖아요. 실제 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 이걸 이게 2021년 12월 달에 그 책을 냈거든요. 2021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기 전에 책을 냈단 말이에요. 가로세로에다가. 저도 이게 그 책이 집에 있어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그 책을 2021년 12월에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 낼 당시에 김세희 대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이동찬 변호사의 보도자료입니다. 당시에 김세희 대표는 단 한 푼의 수익금도 본인들이 챙기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님을 위해서 수익금을 쓰겠다. 본인들은 이 책 수익금을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수익금 전체를 다 대통령께 드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비용을 제외한 인쇄 수익 일체를 지급하기로 한 바가 있다. 근데 그 이후에 2022년 2월 돈 빌려줄 때 20억 빌려줄 때 그때쯤 책이 어떻게 팔리냐. 그때 돈 빌려줄 때 그때쯤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까지 도서 판매 매출이 19억이다. 도서가게 박 대통령 책이 팔린 게 많이 팔려주 19억이다. 그 다음에 인쇄 등에 소요된 비용은 12억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만 인쇄 수익이 7억 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몇 건 팔린지 어떤 정산도 전에게 해주지 않고 몇 건 팔린지 밝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연락이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러기 그동안 뭐 돈 갚아라 마라 또 이게 어떠한 독촉이나 내용 정리 이런 것도 없었고 갑자기 가압류 소송이 들어왔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동찬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인쇄를 그때 실비만 가로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지로 대통령께 다 위에 쓰겠다 인지 그러니까 이제 인쇄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미 빌려줄 당시에 2019년에 책이 나왔는데 벌써 몇 달 만에 책이 판매 매출이 19억이 생겼다. 근데 비용이 12억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드나 좀 의문 드는데 하여튼 인쇄가 7억이라고 했으면 최소한 이게 10억 중에 7억은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뭐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도 이게 책이 또 팔린 거는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투명하게 하나하나게 몇 건이 팔린지 뭐 많이 팔렸든 적게 팔렸든 투명하게 정산을 해서 근데 대통령님 이렇게 팔아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잘 팔리다가 요즘 책이 안 나가지고 결국은 뭐 한 8억밖에 못 팔았습니다. 인쇄가 8억. 거기 미안한데 2억은 좀 갚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정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냥 10억이 들어오면요. 이 잘못하면 이게 소송 사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인지를 이렇게 까야 되는데 7억이 인쇄라고 본인이 만약 했다면 그런 게 이제 이동찬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다시. 이동찬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그때 벌써 정산한 게 인쇄가 7억이다. 근데 7억을 까기로 했는데 그냥 무조건 10억을 다 이게 소송이 들어버리면요. 금액을 부풀려서 들어오면 이게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유영한 변호사님 여러 번 뵀는데 그러더라고. 인쇄해서 까기로 했다고. 그러면 인쇄를 정산해가지고 오히려 10억이 넘으면요. 인쇄를 주의야 되는 거예요. 10억이 넘으면 오히려 더 주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몇 건 팔았냐, 얼마나 팔았냐, 이걸 투명하게 정산해서 주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산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김세희 변호사는, 김세희 변호사가 아니죠. 김세희 대표는 그냥 10억 갑자기 전액을 압류한다는 거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그냥 인쇄를요, 정산해가지고 책이 얼마 팔았는데 뭐 남았으면 더 주의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차액만 대통령 보고 갚아라 해야지 이걸 전액을 압류했다. 이거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안 봤다. 왜? 제가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재판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동찬 변호사가 소송을 맡고 있으니 가로세라고 그 소송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뭐 저는 박 대통령이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재판하면 이긴다.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떠났어요. 제가 알기로 김세희 가로세로는 대표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래 박근혜 대통령 참 지원하고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도와줬잖아요. 이래 순수한 의도로 저는 박 대통령이 도와준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인쇄를 책도 낸 거 이게 왜 여기서 나왔을까 책이 오히려 이게 더 큰 출판사에 좋은데 잘 나왔으면 훨씬 많이 팔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도와주니까 박 대통령이 미안해서 책을 여기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10억을 다 이게 압류한다는 거는 좀 이게 지나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요. 이 문제 지금 우리 우파 쪽에서는 그래도 가로세로가 그래도 우파 유튜브 아니었습니까?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우파의 강용석 변호사하고도 이제 찢어짓고 또 한 분은 또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도 있었고요. 이런 게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자유파의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렇게 소송하는 게 가로세로가 이게 우파 유튜브로서 과연 맞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제가 촉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판매 부수나 요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이걸 속일 수 있나요? 서점에 다 판매나 국세청에 또 신고 다 나오니까 정확하게 판매 부수로 그 다음에 정산해서 서로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지 이게 끝까지 법으로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본인을 그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15억은 갚아줬잖아요. 왜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책을 제대로 냈으면 이게 더 몇십억 이상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몇 끝나지 모르니까 10억은 이게 갚아주는데 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10억 남은 걸 다 청구한다. 이거는 이게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판 진행 경과는요.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같은 우파끼리 이렇게 재판까지 소송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야말로 이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욕심이 있고 사심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이게 깨끗하고 순수한 10원 하나 남에도 헛돈은 절대 안 받는 분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갚아야 될 돈이면 안 갚겠습니까? 아니 동생이 박지만 이재 회장도 있고 갚아야 될 돈이면 안 갚겠냐고요. 저는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소를 취하고 저는 충분히 대화로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끝내야 된다. 우리 자유파끼리 이런 모습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과 구속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으로 우리가 좌파들의 엄청난 공작에 휘말려 가지고요. 대통령직까지 억울하게 파면되고 또 억울하게 10원 하나 안 받고 공동지갑이라는 해계망치가 논리로 최성원 씨하고 같이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라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소송을 건다.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앞으로 소송 진행 경과 또 앞으로 상황 진행에 따라 제가 유영하 변호사나 이동찬 변호사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일단 이동찬 변호사 보도자료를 제가 그대로 거의 팩트 위주로만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